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국에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한 고비를 넘긴 가운데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78,300명으로 집계됐고 누적 확진자 수는 800만 명을 넘었습니다. LA 카운티의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866명으로 집계되며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91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에서 15개월 된 유아가 코로나로 사망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내에서 가장 어린 나이의 사망자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감염자가 크게 늘자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업주들이 확진자도 근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한 비즈니스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연방중소기업청의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과 문제 해결을 LA 한인단체들이 전문으로 대응합니다.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정례 회의를 마친 뒤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3월부터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 연준이 3월 이후 6차례 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사회 인상 전망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의 지난해 연간 GDP가 5.7% 증가해 1984년 7.2%에 이어 가장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26만 건으로 집계돼 4주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전달해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전화로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인사인 스티븐 브라이언 대법관이 올해 은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후임으로 첫 흑인 여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하면서도 외교적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대화 호응을 촉구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딸의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4년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놓고 한국 정치권이 여러 가지 제안을 주고받으며 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당이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아 보여 설 연휴 사자 토론 성사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7차전에서 레바논을 1대0으로 꺾고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LA 클리퍼스가 올랜도와의 경기에서 111대 102로 승리했고 어제 경기 없었던 레이커스는 오늘 필라델피아와 경기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원달러 환율은 1202.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고 온화한 날씨에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 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가 주춤하다라고 하지만 사망자 수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단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 누적 확진자 수는 8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50만 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높은 수치는 실제보다는 적게 집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으로 인해 감염됐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주민들이 있고, 이에 대해서 집에서 자가진단 검사기를 이용한 경우 보건국 집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주간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급증했는데, 지난주 하루 평균 13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돼 델타 변이가 확산했던 지난 여름 135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 누적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는 78,3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일반 병상 5개 가운데 1개를 코로나 병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 비상태세로 오미크론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99.9%가 오미크론 감염인 미국에선 하루 사망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높지 않다지만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전례 없이 폭증했던 만큼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Milder does not mean mild, and we cannot look past the strain on our health systems and substantial number of deaths.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분석 결과 오미크론 변이 국면에서 입원 환자 수가 폭증하며 일반 병상의 20.6%를 코로나 병상으로 전환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델타 때보다 7.2%포인트, 1차 대유행 때보다 3.4%포인트 가중된 겁니다. This empty bed is now the only empty bed in the hospital, and it's already spoken for. 다만 평균 입원 일수는 오미크론이 5.5일로 확연히 짧았고 중증 환자용 병상 사용은 델타 때와 비슷했습니다. 미 CDC는 오미크론의 이 같은 특성을 파악해 병원의 병상과 인력을 확충하고 국가 비상태세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1차나 델타 때보다 오미크론이 의료 시스템에 더 큰 타격을 줬다고 CDC는 분석했습니다. 백신으로 개인의 면역은 높아졌지만 병원 인력은 2년 넘게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LA에서 최연소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보고된 사망자 91명 가운데 15개월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성명을 통해 팬데믹 이후 LA 카운티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백신을 접종할 자격이 안 되는 어린이를 포함해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분명히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 15개월 영유아 사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이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백신 임상시험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기존 모더나 백신 2차 접종이나 부스터샷, 즉 3차 접종을 마친 건강한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하고 모두 오미크론 병용 백신을 한 번 접종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5일 파이자와 바이온테크도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개시했습니다. 이처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제약사들이 앞다퉈서 추가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기존 백신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과 중증 예방에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국제보건당국이 앞으로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기존 백신을 3번 접종하면 백신의 보호 효과를 강화하고 코로나 감염 예방 효과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하향세로 돌아섰다는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에 또 다른 변이가 출현했습니다. 지금 보건 전문가들이 추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바바라 페레 국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높고 신규 확진자 수도 실제로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스텔스 오미크론의 출현이다 라고 이 스텔스 오미크론을 주목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많은 국가들에서 현재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가주에서도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2명의 사례가 이미 보고됐습니다.
코로나의 새로운 변이가 이처럼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모든 코로나 변이에 효과가 있는 만능 백신을 만들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 9월 이래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까지 5가지가 나왔다면서 분명히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떤 코로나 변이에도 동일하게 효과가 있는 만능 백신 연구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것은 코로나 변이에 공통적으로 있는 유전자 코드를 이용해 백신을 만드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연구를 위해서 현재 다수의 연구기관에 보조금 4,3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칼텍과 듀크대, 워싱턴대, 보스턴에 있는 브리검 여성병원과 위스콘신대 메디슨 캠퍼스의 연구진들이 이 같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백악관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제프 자이언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정관은 우리가 방어하고 치료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대확산이 한 고비를 넘기면서 위기 이후 코로나와 공존하게 될 상황에 대한 장기 비전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은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고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2,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15만 명의 입원 환자, 약 70만 명의 감염자가 나올 때는 아직 거기에 도달한 게 아니다라면서도 위기를 넘겼다고 판단할 구체적 기준을 수치로 숫자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충분한 통제가 이뤄지는 상황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천연두처럼 박멸하거나 소아마비, 홍역처럼 제거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연구진이 술 레드와인이 코로나 예방에 다소 효과를 발휘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선전에 있는 캉寧병원 연구진이 일주일에 5잔 이상의 레드와인을 마시면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17% 낮아진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레드와인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의 영향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포도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이 폴리페놀은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불리는 고밀도 단백질인 HDL 수치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또 연구진은 레드와인 외에도 화이트와인과 샴페인 역시 코로나를 예방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맥주나 사과주 등을 즐기는 사람의 경우에는 음주량이 얼마이든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오히려 28%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술의 종류에 따라 코로나 감염 예방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번 연구가 술을 마시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과음을 하면 오히려 코로나 감염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레드와인 찾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겠네요. 코로나 대유행이 전 세계를 휩쓴 기간 민주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 과학, 의학에 대한 신뢰도가 2000년대 들어 가장 양극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사망자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중에도 여전히 백신 접종률이 정체돼 확산세를 억누르지 못하는 데에는 이런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카고 대학교 여론연구센터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 3일까지 4,032명 성인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사회조사 결과 분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인 중 48%가 과학계가 크게 신뢰가 간다고 대답했지만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응답이 갈렸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 과학계가 신뢰가 간다라고 한 응답자는 64%,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34%밖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들의 격차는 30%포인트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대유행 중에 마스크, 백신 등 공공방역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다 못해 음모론과 허위 정보까지 속출하는 현 상황에서 사실 이런 결과는 놀랍지 않으며 우려스럽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라이스 대학교 브루클린 교수는 과학의 세계는 진보, 보수가 실제 데이터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위태로운 장이 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1월 27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는 오늘도 맑고 온화하겠고 곳에 따라 다소 강한 바람은 불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강한 바람은 내일도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5도, 4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6도, 53도, 해안 지역은 67도, 52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7도, 낮 최고 기온은 36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91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체리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34번 이스트 선상에서 피게로 스트립과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웨스트 선상 헤이븐얼스트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감염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직원들, 요식업소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오미크론에 감염돼서 아예 식당을 닫는 경우도 많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들이 그런데 일터로 내몰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패스트푸드 등 고객 서비스 업종에서 이 같은 사례가 많아 우려가 크다고 LA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14일 사크라멘토 카운티 보건국에 접수된 불만 신고에 따르면 풀섬의 잭인더박스에서 근무하는 버날 양은 최근 고열의 오한으로 코로나 증상을 보여 매니저에게 보고했지만 매니저는 그냥 일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버날 양에 따르면 매니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어차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불어나 갑자기 일손이 달리면서 패스트푸드나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고열과 오한 등 코로나 감염 증상을 보이거나 나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도 일터에 나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무증상인 경우 격리기간을 열흘에서 닷새로 단축하면서 확진자들이 일터에 빨리 복귀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을 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내 일손이 부족한 것이 빤한 데다 코로나 감염으로 일터에 나가지 않을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 등도 코로나 증상이 있는 직원들을 일터로 내모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보여도 래피드 검사로 금방 결과를 알 수 있는 자가 진단 키트가 부족한 점도 이 같은 상황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PCR 검사의 경우 테스트한 후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을 기다려야 나오는 상황인데 직원들이 확진 결과를 받기 전까지 집에서 마냥 쉴 수는 없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된 직원들이 직장에 정상 출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뚜렷한 매뉴얼 없이 운영하는 고용주들도 많아 직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고객 서비스 업종인 패스트푸드 업종이나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발생하고 있어 고객들의 코로나 감염 노출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LA시 당국이 역사적인 가뭄 극복을 위해서 절수 인센티브 프로그램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LA 수도전력국 LADWP는 2년 동안 5만 갤런 수도 사용을 절감하는 조건으로 이 절수 장비를 설치를 위한 최대 20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바로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에리카 세드 LA 시장은 역사적인 가뭄 시기에 우리 모두 물을 절약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업시설을 갖춘 회사들은 단지 돈만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가뭄 사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LADWP는 지난 1992년부터 TAP, 탭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상업시설과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사전 승인된 절수 장비와 제품 설치 비용으로 최대 200만 달러를 제공하는 재정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사전 승인된 프로젝트 예시로는 쿨링타워, 수도 재활용 장치, 수도 재순환 장치, 절수 방지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시의회가 도시 내 석유 시추를 전면 금지합니다. LA시의회는 새로운 유정 개발을 금지하고 수백 개 기존 유정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석유 시추 과정에서 생기는 대기 오염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민원을 수용한 것입니다. LA 시민단체들은 유정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로 흑인과 라틴계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 LA 유정 폐쇄는 캘리포니아주 컬버시티 등에 이어서 행정당국이 석유 시추를 금지한 세 번째 사례며 화석 연료 사용에서 탈피하려는 캘리포니아주 정책의 일환입니다. LA 카운티 직할진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가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지난 25일 표결해서 LA 카운티 직할지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의 퇴거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동안 강제 퇴거 유예 조처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신 오는 6월 1일부터는 강제 퇴거 유예 조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 측이 지역 중간소득 80% 미만인 저소득층 세입자들로 한정되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세입자들이 강제 퇴거 유예 조처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고 일부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는 내년 6월까지 혜택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공중보건 개선을 위해서 일회용 담배 필터, 전자담배 흡연기구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는 환경과 공중보건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일회용 흡연기구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판매 금지된 제품들을 불법으로 판매할 경우 $500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일회용 담배 관련 제품 판매를 금지할 뿐만이 아니라 배터리와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담배, 베이프 판매도 제한합니다. 단 재사용 및 재충전이 가능한 제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문은 과거에서도 가주의회에서 담배 및 흡연기구 판매에 제한을 가하는 비슷한 법안들이 상정된 바 있지만 한 번도 최종 통과된 적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 회관인 KYCC를 주축으로 해서 6개 한인 단체들이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SBA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을 대응하게 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타운 청소년 회관 KYCC가 연방 중소기업청 SBA 커뮤니티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의 대표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SBA 커뮤니티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은 연방 중소기업청 SBA가 자원 부족 혹은 언어 장벽으로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지 못한 소규모 비즈니스 업주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전국적으로 51개의 대표단체들이 선정되어 산하에 5개의 단체들을 둘 수 있는데 KYCC가 유일하게 한인단체 중 대표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산하에는 LA 한인회, 화랑청소년재단, 카시 패밀리 소셜 서비스 센터, 코리안 복지센터,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아시안 퍼시픽 커뮤니티 연대가 참여해 남가주 지역별로 나눠 한인 등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을 위해 LA 한인회, 카시 패밀리 소셜 서비스 센터, KYCC에서 신청을 대행하며 샌 버나디노, 오렌지, 샌디에고 카운티 지역은 코리안 복지센터가 신청을 대행합니다. 화랑 청소년재단과 오렌지 카운티 아시안 퍼시픽 커뮤니티 연대가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26일 LA 한인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인단체 대표들 그리고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캐런 베스 연방하원의원과 지미 고메즈 연방하원의원이 함께 자리해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는 앞으로 2년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 $100만 예산을 받아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 하나가 기존에 있는 SBA 융자는 저희가 도움을 안 드리고요. 기존에 있는 팬데믹 관련된 SBA 그랜트나 융자 프로그램.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은 SBA에 많은 프로그램이 제공되더라도 한인들은 언어적인 장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번 프로그램 참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 따라서 연방 상원 사무실에 다 케이스를 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주 37지구 캐런 베스 연방하원의원과 지미 고메즈 가주 34지구 연방하원의원은 구호기금이 어려운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정말 어려운 업주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안 복지센터 KCS와 화랑청소년재단입니다. 향후 2년 동안 KYCC와 더불어 SBA 론 신청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외되었던 많은 한인 업주들분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SBA 신청에 관한 문의는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전화번호 214-365-740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남가주 호남향후회가 설날인 2월 1일 오후 5시에 이 타운의 JJ 그랜드 호텔에서 제42대 회장된 이 취임식과 설날 잔치를 개최합니다. 신임 제42대 남가주 호남향후회 회장으로는 사이먼 양 씨가 취임해 전임 회장의 뒤를 이어서 호남향후회를 이끌게 되고 임기는 1년입니다. 이에 사이먼 양 신임 회장은 2월 1일 설을 맞아 설날 큰 잔치를 개최한다면서 누구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설날에도 떡국도 제대로 못 드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꼭 호남인이 아니시더라도 오셔서 떡국을 드시고 선물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거든요. 이날 설날 큰 잔치 행사를 통해서 100여 명의 시니어들에게 떡국을 대접하고 다양한 선물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가주 호남향후회는 올여름 60명의 한국 고등학생을 LA에 초청해서 7박 8일간의 입장으로 견학을 시켜주는 본국 학생 초청 견학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확산 속에 3주 연속 증가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3만 건이 감소해 4주 만에 증가세가 꺾인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6만 5천 건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꾸준히 감소했고 지난달에는 52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었습니다. 올 들어 오미크론 확산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지만 고용시장 자체가 악화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정례회의를 마친 뒤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빠르면 3월부터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상승 출발한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어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연준이 조기금리 인상의 의지를 내놨습니다. 당장의 기준금리는 동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로금리 수준인 현재의 0에서 0.25%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용 상황 개선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oday, in support of these goals,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kept its policy interest rate near zero and stated its expectation that an increase in this rate would soon be appropriate.
연준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자산 매입 축소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1월과 12월에 각각 150억 달러씩 축소해 왔고 이번 달부터 2배인 3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한 일정입니다. 이에 따라 3월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연준은 또 목표치를 넘는 인플레가 고착화하지 않도록 물가 안정 목표에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여에 걸쳐 물가 상승률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도가 심화할 위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We will remain attentive to risks, including the risk that high inflation is more persistent than expected, and are prepared to respond as appropriate to achieve our goals. 뉴욕 증시는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지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직후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등락을 거듭한 끝에 다우와 S&P는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은 강보합 수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450만 대로 전년에 2배 이상 급증했다고 CNN 비즈니스가 보도했습니다. 전기차가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로 코로나 이전의 2019년에 약 3배로 커진 것입니다. 중국 시장이 12%로 가장 높았고 유럽은 10%, 미국은 3%로 미국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전기차 비중이 2025년까지 1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세계 전체 승용차 판매량은 7,200만 대가 채 안 돼 2019년 8천여만 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사태를 비롯한 공급망 혼란으로 주요 완성차 업체의 공장 가동이 중단된 여파로 차량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CNN은 작년 12월만 놓고 보면 전기차 판매가 고무적이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전기차 판매 비중은 10%까지 올랐고 서유럽에서는 판매량에서 디젤차를 앞서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안보보장 요구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서면 답변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건설적 답이 없으면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사실상 미국이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YTN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안보보장 요구에 다시 한번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서면으로 답변한 문서에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동맹의 우려도 포함돼 있고 우크라이나 내 군사 배치와 관련해 상호 투명한 조치도 다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깊이 관여했다며 이제 공은 러시아로 넘어갔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Now we'll continue to press forward and prepare. It remains up to Russia to decide how to respond. We're ready either way. 앞서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의 안전보장 체결을 요구하는 문건을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등 예소련 국가들의 추가 나토 가입을 배제하고 러시아 인근 국가들의 나토의 공격 무기를 배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상 미국이 러시아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답변을 내놨을 가능성이 나오며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를 통해 미국 측에 서면 답변을 접수했다고 밝히면서도 어떤 내용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건설적인 반응이 아니면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이 서면 답변을 전달한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한 상황입니다. 후속 회담이 성사되면 해결 기미가 보이겠지만 러시아가 이를 거부할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드 스트림 2를 절대 가동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미국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노르드 스트림 2는 한치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겠지만 이를 위해 독일과 협력 중이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에밀리 하버 독일 대사도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우크라이나 주권을 침해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2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독일로 직접 보내기 위해 발트해 바닥에 건설된 1200여 킬로미터 길이의 가스관입니다. 이 노르트 스트림 2가 가동하면 러시아에서 독일로 직접 보내는 가스 수송량이 지금의 배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가스관은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고 러시아와 유럽 간의 천연가스관이자 지나는 우크라이나의 통행료 수입을 끊을 수 있어 유럽을 분열시키는 에너지 프로젝트로 불리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스관 건설은 지난 9월에 완료됐지만 독일 당국은 가스관 운영을 승인치 않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중재인이 26일 중국산 제품에 상계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양국 분쟁과 관련해서 중국이 매년 7,700여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WTO는 특정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WTO의 판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중재인은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된 6억 4,5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에 대해서 역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WTO의 분쟁 해결 기구에 보복 관세 부과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이 승인한다면 역조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2년 미국이 태양광 패널 등 22개 중국산 공산품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상계 관세를 부과하자 WTO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WTO는 2014년 미국이 제시한 보조금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고 보조금 계산 과정에도 잘못이 있었다며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2019년 미국이 WTO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WTO에 요구했고 이번에 WTO 중재인이 이처럼 판단한 것입니다. 뉴욕주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뉴욕주 소식입니다. 일단 이 라디오솔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조차 당분간 유지됩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나소 카운티 뉴욕주 법원이 내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단 결정 효력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이 12세 이상 학생 대상의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내용의 새 지침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을 맞은 12세 이상 학생에 한해서 교내에서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경우 자택 격리 조치되지 않고 학교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지침에서는 코로나 2차 접종까지 마쳤다면 밀접 접촉해도 증상이 없는 한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새 지침은 부스터샷 접종자로 변경한 것입니다. 워싱턴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들은 대부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고 워싱턴 DC에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병원과 약국, 요양원 등의 의료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약국의 약사와 테크니션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과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간호대학생들이 면허 실무간호사, 공인간호보조사, 공인의료기술자 등과 같은 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니셔티브를 확장하고 호흡기 치료 학생들도 응급의료서비스 인력으로 동원될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 통합교육구가 코로나 안전보호 지침에 대해서 교사노조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오클랜드 교사와 학생들은 지난 수주간 병가 시위를 하는 등 강력한 코로나 안전보호 지침을 요구했는데 교육부 측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와 마스크 등 보호 자원을 강화할 것을 합의하면서 합의에 도달한 것입니다. 교육부 측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코로나 검사를 하고 검사 키트 수량이 부족한 기간에는 접촉자들을 우선적으로 검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에게 검사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북가주 샌호세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총기 소유자에게 총기 소유 부담금을 납부하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샌호세 시의회는 지난 25일 밤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표결에 붙여서 가결 처리했습니다. 포결은 보험 가입 조항과 총기 소유 부담금 부과 조항으로 나눠 진행됐고 보험 조항은 10대 1로 부담금 조항은 8대 3으로 각각 통과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시애틀 지역에서는 그로서리 근로자에 대한 위험수당 의무화 조치가 연장되고 셰리프 대원들에게는 보너스가 지급됩니다. 시애틀 시의회는 이렇게 폐지하기로 결정했던 그로서리 근로자들에 대해 $4 위험수당 지급 의무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당 $4씩 그로서리 업체 직원들은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나대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축구 소식입니다. 축구대표팀, 한국 축구대표팀이 조규성의 결승골을 앞세워 레바논을 1대0으로 꺾었습니다. 악명 높은 중동 원정에서 귀중한 승리를 챙긴 한국 축구대표팀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YTN입니다. 주장 손흥민 없는 공격진에 벤투 감독은 황의조와 조규성 투톱 카드를 꺼냈습니다. 밀집 수비로 주저앉은 레바논을 상대로 돌격 앞으로 정신없이 두드렸지만 야속한 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비가 내려 진흙이 된 그라운드에서 중앙 수비수 김민재는 최전방까지 정확한 패스를 뿌렸고 권창훈의 이 오른발은 아슬아슬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중동 특유의 시간 끌기, 이른바 침대 축구에도 시동이 걸렸고 크로스바를 맞는 아찔한 실점 위기에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초조해진 전반 추가 시간 조규성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황의조가 밀어주고 조규성이 달려들며 마무리. 벤투호의 새로운 공격 옵션이 달콤한 열매를 맺는 장면입니다. 리드를 잡은 대표팀은 후반에도 이재성과 권창훈, 황의조 등 다양하게 슈팅을 퍼부었지만 추가 득점은 뽑지 못했습니다. 늘 고전했던 중동 원정에서 1대0으로 승점 3을 챙긴 벤투호는 최종 예선 3연승이자 7경기 무패를 달렸습니다. 그라운드 환경이 너무 안 좋았고 날씨적으로도 좀 변수가 많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남은 경기도 최선을 다해서 좀 좋은 경기로 저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선발로 나선 11명 모두 풀타임을 뛴 대표팀은 곧장 두바이로 이동해 3달 1일 조 최하위 시리아와 최종 예선 8차전을 치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세계 1위의 테니스 선수 조코비치가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 파문으로 불참한 가운데 호주 오픈 남자 단식 4강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특히 나팔 나달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조코비치와 페더러를 따돌리고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21번째 우승이라는 신기록을 쓰게 됩니다. YTN입니다. 8강전에서 4시간 혈투 끝에 샤포발로프를 꺾은 세계 랭킹 5위 나달의 준결승 상대는 세계 7위 베레티니. 2019년 US 오픈 4강에서 맞붙어 나달이 3대0 완승을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13년 만에 호주 오픈 2번째 우승에 성공할 경우 나달은 조코비치, 페더러와 공동 1위인 메이저 대회 단식 최다 우승 20승을 넘어 21번째 우승의 신기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I don't believe that my happiness, my future happiness gonna depends on if I achieve one more Grand Slam than the others achieve more Grand Slams than me. 세계 2위 메드베데프는 캐나다 오제 알리아심에 먼저 2세트를 내주고 짜릿한 역전승을 거둬 4강에 합류했습니다. 코로나19 파문을 일으켰던 조코비치를 언급하자 코트에는 환호와 야유가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I didn't really know what to do, so I was like, actually, yeah, I don't know if people are gonna like it, but I told myself what Novak would do. 준결승 상대는 오랜 앙숙인 그리스의 치치파스. 통산 상대 전적은 메드베데프가 6승 2패로 앞서지만 최근 경기는 치치파스가 2승 1패로 우위에 있어 승패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네트를 타고 넘어온 공에 사과하지 않은 사건, 치치파스의 긴 세트 휴식 시간 등으로 감정이 상한 둘은 SNS에서도 사사건건 충돌한 견원지간입니다. 좋지 못한 코트맨으로 미운 털이 박힌 두 악동의 승부에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2022년 1월 27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